네, 고생하셨습니다. 막바지 개념 설명 듣고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나와서 이번 챕터는요, 전체적으로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보면서 주기율표에 있는 이제 원자들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지만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주기율표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예전에 과학자들이 이거 뭐로 만들어졌지? 나무는 뭐로 만들어졌고 흙은 뭐로 만들어졌을까? 모든 물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원자로 만들어졌구나. 그러면서 이 원자를 분류를 해봤어.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으로 분류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분류를 해보긴 했는데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설들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새싹 원소설, 데베라이너. 자, 새싹 원소설은 뭐냐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친구들 3명을 골라서요, 양쪽 사이드에 있는 친구의 평균 값이 중간 값과 똑같다. 무슨 뜻이냐면 주기율표를 먼저 적어볼게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보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교소, 인, 항,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여기에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친구들은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화학적 성질이 같다,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친구들 이렇게 3명을 건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 원자량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 원자량 얼마? 3번이니까 6. 질량수나요? 질량수. 얘는 19번이에요. 얼마? 38. 이렇게. 실제로는 얘가 39죠. 여기 적혀져 있죠? 39라고. 오케이? 그리고 리튬도 실제적으로는 7이라고 적혀져 있죠. 예외적인 친구가 좀 많아요. 나는 이거 다 굳이 다 외우고 있지 않은데, 자, 7, 39 이렇게 넣었습니다. 우리 평균값 계산해 볼게요. 나누기 2 해주시면 되죠? 2명의 질량이니까 나누기 2 해주시면 되죠? 해주면 얼마 나온다? 2분의 46. 2분의 46이니까 결국 얼마? 24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친구의 질량이다. 그래서 물리량이 평균값이 중간에 있는 친구의 물리량이랑 같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3개를 꺼내서 한 거니까 새싹 원소설이라고 합니다. 데베라이너 씨가 한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옥타브설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친구들 나옵니다. 자, 시작할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친구들이 나오더라. 이런 규칙이 있더라. 이걸 우리는 옥타브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주기율표는요, 최초로 성질이 비슷한 친구들을 나열하면서 최초로 표를 만들어 봤어요. 최초로 주기율표를 제시한 사람이 고일 배웠죠? 멘델레예프 씨인데요. 이분은요, 질량 순서입니다. 원자량 순으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금속, 탄소 이렇게 주기율표 한 것처럼 첫 번째 최초의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가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기율표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 지금 현재 주기율표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누구냐면 모즐리예요. 이분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원자 번호 순서대로다. 즉 양성자수 순서대로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기율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예요. 끝. 됐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율표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뤄볼게요. 뒷면 주기율표 보셔도 되고요. 그냥 앞만 보셔도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주기율표이 1번부터 20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붕소, 규소, 규소 밑에 정한윤 요 3명 친구는요. 중금속이 아닌 준금속이었죠. 금속에 준한다. 금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금속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어디에 넣을래? 중금속이 아니다. 비금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얘를 기점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중앙에 있는 대부분 친구들은 금속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는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인데 비금속의 성질이 커진다. 왼쪽 아래에 있는 친구는 뭐라고요? 금속이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소는 뭡니까? 얘는 금속이 비금속이었더니 비금속이지. 기체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들의 반응성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비금속에서 17쪽에 있는 할로겐 원소들이 보이네요. 뭔진 몰라도 이 친구들 보면요. 위로 갈수록 비금속 성질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반응성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이 보입니다. 얘들은요. 왼쪽 아래가 금속이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커진다 했지?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성질이 커진다. 이렇게 반응성을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1단계야. 그럼 여기에서 금속이라고 했으니까 금속은 보통 액체, 고체, 기체 무슨 상태일까? 금속. 고체라고 생각하죠. 기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비금속. 산소, 질소, 탄소, 플루오린 또는 불소라고 부르죠. 뭐뭐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금속은요. 액체, 고체, 기체에서 무슨 상태일까요? 기체, 산소, 기체, 그리고 고체. 그래서 기체 상태 또는 고체 상태입니다. 상온에서 무슨 상태가 기체 또는 고체 상태예요?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룸툼춤으로 끝나는 금속은요, 고체 상태. 상온에서 비금속은 기체나 고체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금속과 비금속까지는 체크해줘야겠죠? 유일한 액체인 금속은 누구다? 수은이죠. 반짝반짝거리는 물이 있어서 이건 몸에 너무너무 좋아 하면서 옛날에 귀족에서 막 마셨죠. 그리고 이 수은과 알코올을 가지고 체온계, 온도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건 약간 중금속이나 금속은 안 좋으니까 보통 안 쓰죠.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여기 비금속에서도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인 비금속이 있어요. 누구였죠? 브로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따로 꺼내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와, 뇌 하나를 탈탈탈 꺼내놓고 지금 수업하는 기분이야. 기본적인 얘들의 물질 상태랑 그리고 얘들이 반응성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지금 봤어요. 그럼 이제 금속과 비금속을 조금 더 구분을 해야지. 자, 금속이라고 하니까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강택을 띈다. 비금속은요? 그렇지 않은 거지. 자, 그럼 금속 같은 경우는 전기회로에서 연결시키면 전기가 통하죠. 전기 전도성이 크다. 냄비, 후라이팬 이것도 다 뭐예요? 열도 잘 전달하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열과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금속만의 또 포인트가 있죠. 금, 요만한 금 조금만 들고 와서 얇게 쫙 펼치면 이 교실을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얇게 퍼지는
성질이죠. 펴진다. 전성과 연성이 있는데요. 전성은 전부 처먹자. 미안해요. 선생님이 쓰신 건데 너무 괜찮더라고. 즉 퍼지는 성질은 전성이고요. 이렇게 길게 얇게 뽑히는 성질은 연성입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TVD에 있는 선 보면 안에 구리선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뭐예요? 연성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뽑아서 얇게 뽑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피레침, 번개 나왔을 때 다 이거죠. 금속의 성질을 이용하고 있는 예죠. 얘는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네요. 자, 조금만 더 할 수 있을까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겐 원소로 좀 구분을 하자면 얘는 누구랑 반응을 잘했죠? 산소와 반응을 잘한다. 물과 반응을 잘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야르! 액성은 염기성이어서 무뭇발, 빨간색을 띄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 할로겐 원소 같은 경우는 수소랑 반응을 잘해서 할로제랑 수소를 잘 만들었다. 액성은 산성을 띄었다. 이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얘들을 그림으로 조금 더 옮겨서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요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1차적으로 주기율표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만 한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기초적인 부분을 뒤엎고 그 이상으로 쫙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주기율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들의 반지름,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이온이 되었을 때도 반지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그리고 전기 운송도요. 사실 이거는 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같이 엮어서 한 세트로 끝내봅시다. 다음 시간에. 이러고 나면 2단원이 끝나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이 단원 말고 그 전까지 배운 관련된 문제만 열심히 좀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금요일 12시.